기본적인 건축 행위가 뭔가 공부했고, 이제 그게 125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대지가 있는데요. 대지는 공간정보법에 따른 각 필지로 나눈 하나하나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를 말하는데, 다만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또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5개 그냥 건축이 뭔가, 이전은 건축이 아니다, 증축은 건축이 아니다,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말을 물어보죠.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다 그랬고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는 말에 괄호 안에 보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런데 또 다시 밑에 괄호에 보면 개축이나 재축은 지휘한다 해서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문장 구조가 복잡한데 그걸 따로 떼서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제 칠판에 있는 그림을, 이 문장이 통째로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제가 칠판에 쓴 거를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칠판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더 종전보다 늘리는 것, 이것은 이제 증축.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종전과 같은 규모로 하면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규모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종전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 있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재축했죠.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거. 다음의 요건이 종전보다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1. 기억. 연면적, 건축 연면적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이렇게 따로 외우지 말고 종전가 커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기본 강의 시간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거 해서 A. 기본 원칙이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일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B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지금 줄 안 그어도 됩니다. 동수, 층수, 높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동수, 층수, 높이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 보지 말고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가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겠는데, 자, 연면적은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높이 같은 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연면적은 늘어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연면적이 늘어나면 안 된다 그것만 보시고.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치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 용도 변경 있습니다. 이제 얘가 먼저 나왔는데 건축허가부터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사실은 다 사용하면서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건데 용어가 먼저 나왔어요. 용어정이기 때문에. 이제 대수선 보면, 대수선은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것 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 법에 있는 용어의 개념 정의를 다 하려고 하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걸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문서, 해설서도 없어요. 우리 법에는. 이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면 그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학문적인 내용을 물어가지고 그걸 이해하도록 해서 그 경우의 수를 다 공부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그랬죠? 대수선은 먼저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뭐 한다고요?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건데요. 내력벽을 잘 보면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랬죠?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수선했어요.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력벽을 1제곱미터 증설했어요.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다. 내력벽을 1제곱미터 해체했어요.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다. 증설과 해체는요, 변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내력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순간 대수선이고,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내력벽이 약간 금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덧붙였어요. 수선이죠? 그건 대수선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수선하는 게 대수선이잖아요. 대수선. 바지가 조금 뜯어져가지고 바느질 2번 했어요.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지가 막 찢어져서 굉장히 많이, 옛날에 무슨 그 재봉틀 전문 용어가 있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기서 종사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네. 막 그런 거 하거나, 아니요, 바지가 통이 이렇게 컸는데 잘라내서 좁게 하거나 이런 게 대수선이잖아요. 많이 바꾸실 때. 근데 이제 바지가 2개잖아요. 2개 통이. 근데 그걸 3개 만들었어요. 증설 대수선이죠. 2개인데 하나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지였는데 반바지로 만들거나 이러면은 증설 해체 아니겠어요? 대수선이지 그거는. 그죠? 근데 찢어진 거 꿰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만 하는 거는 대수선 아니에요. 자,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여기다 숫자 붙여도 맞아요. 뭐 붙여도 맞아요. 여기는 얼마 이상 붙여야 돼요? 30 이상 붙여야 되는 거고. 기둥 보도 있고요. 지붕 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기둥을 1개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기둥을 1개 수선했어요. 대수선 아니에요. 3개 이상 해야 대수선이에요. 보 1개 해체했어요. 대수선 아니에요. 3개 변경했어요. 대수선이에요. 지붕틀 아까 제가 이렇게 가지친 거 그랬었죠? 지붕틀을 1개 증설했어요. 대수선이에요. 지붕틀을 1개 수선했어요. 대수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증설 해체는 다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 30 이상, 3개 이상 해야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네. 경계벽,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도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도 그냥 대수선이에요. 방화벽을 1제곱미터 해체했어요. 대수선이죠? 방화벽을 1제곱미터 수선했어요. 대수선이다 이거예요. 경계벽, 이웃과 경계벽 1제곱미터 증설했어요. 대수선입니다. 1제곱미터 수선했어요. 그것도 대수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규모에 상관없이 다 대수선이에요.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동영으로 구체적인 사례 들어가지고 2번 냈는데, 그래도 어려워서 틀린 사람이 좀 많았어요. 전국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많았고,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를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뭐 3개 하는 게 아니고, 3개만 하면 참 좋은데, 뭐 제가 말한 것처럼 뭐 2개, 이런 20제곱미터 하면 공부를 정확히 했으면 30이니까 20이니까 아니겠다 하는데, 30을 써놓으면 기억이 나요. 30을 봤으니까. 20을 써놓으면 이걸 어디서 봤는지를 잘 몰라,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야 돼, 이제. 이게 대수선이고요. 대수선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경미한 대수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가 제일 경미하겠어요, 여러분들?
수선. 변경은 바뀌는 거죠. 구조라든가 두께 같은 것들이. 근데 수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금관들을 떼었어요. 수선이죠. 제일 경미해요. 그래서 수선하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신고예요. 대체적으로 한 이유가 이 경계벽은 수선하는 것도 허가사항인데, 근데 그건 뭐 거기까지 구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히 다 할 수 없어요. 수선하는 거. 그리고 건축물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대수선. 물론 이 수선도 대수선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수선에 해당되는 수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돼요. 기둥을 3개 수선한다 하려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둥 1개 수선하는 거는요. 대수선이 아니니까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거고 그건. 이제 여기 대수선에 해당되는 행위 중에서 신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3개 변경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는데 기둥을 3개 수선한다 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니까 이제. 물론 기둥을 1개 해체를 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그것은 대수선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작은 건축물 있어요. 가정 건축물.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건 이제 신고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안 내고 연면적이 19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기둥을 3개 변경한다. 뭐 하면 돼요? 신고. 이렇게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것만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근데 이렇게 법에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응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그래서 자꾸 이제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들은 이제 맞을 확률이 50 이상이 되는 거고, 그냥 이것만 외운 사람은 확률이 20, 30 되는 거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도 20, 30 되겠네요. 어차피 찍으니까. 뭐, 찍으나, 잘 모르나, 비슷해요, 확률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위 신고사항은 지금 몰라. 신고라는 게 있다는 거 마시라는 거죠. 지금 하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수선도 지금 뭐 다 이거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숫자 같은 것들 여기 있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대수선 행위가 있다. 그래서 증설 해체와 수선 변경 중에 뭐가 위중한 행위예요? 이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대수선. 그리고 이제 수선 변경인데 수선과 변경을 또 나눈다면 그리고 변경이 좀 더 중대하고 수선이 제일 경미한 행위다. 그래서 나중에 수선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시는 거고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네요. 이런 때 파악하시고. 그래서 33개 다행히 그래도 숫자가 3이니까 그러면 좀 다행이에요. 숫자는. 이게 대수선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이거를 응용을 하면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2번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기둥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선.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 정도는 알 거예요. 이제 방화벽이 뜬금없이 나왔지. 방화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여기는 면적 상관없죠. 그냥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하는 것은 수선 변경이 규모에 상관이 있는데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주계단 이건 마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주계단보다 더 중대한 변경이거든요. 5개 계단 같은 것들은 뭐 중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는 대수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이기둥 3개 없애는 거 대수선 아니에요. 칸막이벽을 뭐 해체한다 대수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간의 경계벽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그래서 경계벽 하는 거. 미관지구는 안 봐야 되고 지워야 되는 거고. 만지고 상관없어요. 뭐 일단 잘못된 건데. 나중에 기본세 만약에 있으면 그때는 지우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외벽 벽면적을 역시 30 이상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하는데 외벽은 줄긋지 말고 기본세도 줄거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그냥 외벽은 내벽하고 같다 내력벽하고 같다 해서 제가 뭐 그냥 내외간에는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너스로 외우는 거지 추가할 거 없어요.
또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는 거고 외벽의 벽면적을 증설해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표현들 몰라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까지는 그거 틀리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외벽은 내력벽과 같다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력벽만 외우면 돼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를 해서 그 9가지 시설군을 계층을 매겨놨어요, 이제. 상위군, 하위군 해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요거는 신고하면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시설군 하는 게 있어요.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에는 영업은 물건을 판다, 산다. 판다. 그래서 판매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이 있어요. 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할 때는 많이 활용되진 않지만 여기하고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또 써먹게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숙박시설을 제일 가운데 둘 겁니다. 숙박시설. 그리고 이제 운동시설.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판다 이런 것들은 나뉘기 외우고, 자, 제가 숙박시설 제일 가운데 둘 거예요.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이 있고, 그 위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 산업등시설군이 있고, 전기 통신시설군이 있고, 문화 집회시설군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시설 밑에는 교육 복지시설군이 있고 근린 생활시설군이 주거 업무시설군이 있고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이 있어요. 여러분이 단독주택으로 쓰다가요. 단독주택을 쓰다가 숙박시설로 쓰게 돼요. 물론 단독주 그 건축물의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디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일반 많은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안전해야 되겠죠. 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면 마음대로 못하고 허가 받으라. 요건 갖췄을 때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꿀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은 뭐 축사 같은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축사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동물 뭐 훈련시설이라든가 종묘 배양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택으로 쓰다가 여기다 버섯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사로 사용한대요. 이게 뭐 조금 안전도가 좀 떨어져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는 거야? 신고. 근데 여기에는 문화집회시설은요, 문화집회니까 극장이라든가 영화관, 동물원, 식물원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아니고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이제. 근데 그 동물원, 식물원까지 깊이 있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에 여기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생, 2종 근생이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여기 있는 무엇인가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항상. 1종 근생, 2종 근생. 예.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제가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생, 교육시설, 노이자시설입니다. 근데 이 1종 근생 이렇게 안 내고 여기다가 뭐 일반 음식점, 이거 2종 근생이거든요. 틀린 거예요, 이제.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양수장, 정수장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보통 바꿔요. 보통 여기서는 잘 안 바꿨는데 여기서도 잘 안 바꿨어요. 여기서 왜 여기서 잘 안 바꾸냐면 여기 29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바꾸는 걸 이걸 바꿀 때 뭔가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또 수십 가지 따지고 보면 막 100여 가지가 되는데 이걸 또 여기다 내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이걸 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 문제는 이것만 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문에는 보면 설계라든가 하는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어렵던 문제고 아마 그때 논란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비는 못합니다. 그냥 여기는 1종 근생, 2종 근생 이렇게 외우고 1종 근생, 2종 근생은 그래서 제가 교재에 우리 교재는 없는데 있다 그러면 있을 때마다 꼭 거기서 읽고 넘어가요. 제가 다 외우라고 안 하지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반 이상은 그래도 알고 들어가고 시험장에 가면 이제 반 이상. 틀리게 되면 보통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안 나왔던 아주 지엽적인 게 되니까 그렇게 뭐 그래도 뭐 공부한다고 해서 다 맞춘다 이런 장담은 못 합니다. 한 반 정도 공부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종근생이 일반 음식점이 있어요.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거를 숙박시설로 하고 싶어요. 여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인데 단독주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신고하면 돼요. 신고. 여기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니까 교정 업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교정시설, 업무시설, 군사시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정, 군사 업무 그럴까? 교정, 군사,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끼리 바꾼다. 그럴 때는 이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신청인데 얘네들끼리 바꾸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서 바꾼다. 그럴 때는 또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도 안 해도 돼요. 그것은 또.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파트, 다세대, 그리고 연립,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세대 아파트 연립 기숙사는 서로 바꾸기는 곤란할 거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바꾸기는 곤란하고, 그 법적 요건이 다르니까, 기숙사로 바꾼다 이럴 때 이제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도 필요 없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물어요, 시험에서. 위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신고. 이제 이거 물어보고, 전에 이거 이거, 여기에서 9가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그러니까 이제 다 맞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봐요,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나가는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제가 볼 때 응용 문제가 기껏해야 세차장, 폐차장 정도 나오겠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응용을 하거나 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일종문생을 물어보면 막 머리를 짜서 이걸 어디서 봤는데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종문생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어디서 봤는가 뭐 찾기가 어렵고요. 되게 어렵죠 이제. 막 2중, 3중의 그런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 뭐 항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또 나오고 해마다 나오네요. 해마다.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업시설군. 그리고 무슨 시설? 숙박시설 있어요. 숙박시설.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하고 같이 좀 어울려 다니는 애가 있어요. 좀 못된 애. 근데 약간 불량 청소년이 같이 어울려. 얘하고 어울려 다니는 애죠. 숙박시설. 위락시설 있어요. 위락시설. 숙박하고 어울려 다니는 친구 누구라? 위락시설. 근데 못된 애들끼리도 짱이 있고 부짱이 있고 그냥 회원들이 있어요. 일진에도. 그래서 숙박과 위락시설 중에서 누가 위에 있겠어요? 누가 위에 있어요? 누가? 위락시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위락시설. 이제 서열을 안 따지면 같이 있고요. 따졌다 하면 누가 위에 있어요? 위락이 위에 있었죠.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했더니 또 공장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 냈어요, 올해. 물론 지금은 저는 이제 맞출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숫자,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여기는 29가지인데요. 기반시설 유발개수는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아요. 막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0개 정도가 됐어요. 그 숫자 외우는 건데 얼마나 외웠겠어요? 1.3, 1.6, 1.4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 가져가면 그래도 70%는 맞을 겁니다 해가지고 딱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위락시설. 순서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누가 많은가 이런 것들. 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거에서 한 2개 정도가 지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70개를 다 했으면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아요. 그럼 그것도 틀리고 다른 것도 틀려요. 왜? 70개 외우느라고 힘을 썼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를 못 하거든요. 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 같은 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4개 정도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중 용도 변경할 때 허가가 필요한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몇 개입니까?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제 허가받는 거 그랬죠. 숙박을, 단독주택을 할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만 가져가면 자동차를 동물식물 관련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종근생 일반 음식점을 위락시설로 하고, 그리고, 교정시설을 판매시설로 해서,
교정을 판매를 하니까 허가죠. 이거 허가. 그죠? 허가. 일반 음식점 위락했어요. 일반 음식점 위락이니까 허가. 자동차 동물로 했어요. 자동차 동물 신고. 숙박 단독을 했어요. 숙박 단독 신고.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이거로 착각한 사람도 2개 맞을 수가 있고, 그잖아요. 이거라고 착각한 사람도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디귿, 리을, 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여러 가지 사를 5가지를 해가지고 찾으라는 거지. 전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는데 저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그냥 몇 개이냐 물어와서 이렇게 우연히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오해한 사람이 맞는 경우도 혹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엇과 무엇입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 이제. 작년에 아주 어렵게 나왔는데 이제 또 이거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뭐 지문 중에 적어도 1개는 나오는데 그냥 단독 문제로 보통 나옵니다. 교육복지시설이니까 여기 이제 교육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것들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 있는 거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건 이제 여기 알면 해결되는 게 또 있어요. 전기통신이니까 발전시설 하면 여기 있어요. 그죠? 방송통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산업이니까 뭐 공장, 창고, 여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외우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또. 근데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영업시설에 운동시설 이런 것들. 영업과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외우는 거고. 판매는 쉬운데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영업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판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교육복지에서 연결되는 뭐 교육연구시설 같은 것도 쉽고 이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근린생활은 제일 쉽죠. 근린생활 외우면 1정은생, 2정은생. 근데 1정은생, 2정은생 외웠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 물어보면 따로 또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야 되고. 주거 업무는 이제 쉽죠. 근데 교정시설,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교정, 군사 업무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동물식물은 뭐 버섯집에서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뭐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문화집회는 문화집회라는 용도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몇 가지 더 위락시설도 좀 전에 문화집회시설 했죠. 그래서 이거 알면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의 뭐 절반 이상은 해결이 돼요 이제. 그래서 제일 뭐 했어요?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 제가 등 따로 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외울 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하면 여기는 바로 그냥 해결돼요 다. 문화집회. 그러니까 산업을 문화집회로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 근데 산업 문화집회 안 그러고 여기는 공장을 여기는 이제 관광 휴게시설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이제. 따지고 여기 있는 것은 암기를 해야 되고요. 자꾸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따로 공부 안 해도 70%는 가져가요. 근데 이제 따로 몇 번 공부하면 거의 다 알고 가요 여기 거의.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집회 밑에 영업시설군 있고, 그다음에 교육복지, 그러니까 교육복지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은 1정이죠. 주거업무, 동물식물 관리시설 있다. 교재 한번 봐봐요.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군, 줄 긋지 말고 그냥 운수, 창고, 공장, 산업과 관련되는 것 다 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래서 산업 등 시설이 두 번째 있다는 걸 알면 운수시설이 두 번째 있다는 걸 바로 거기다 채워넣을 수 있죠.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제가 아까 숙박 위에 위락시설이 있다 했는데 그건 위락을 말하는 거고 여기 위는 위험물. 산업이니까. 위락산업은 산업 아니겠죠. 뭐 향락산업 이런 말도 하지만 위락은 그 밑에 있고 이제 여기 위는 뭐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여기까지는 산업과 관련되는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묘지 관련시설이 산업시설인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산업 등 시설 있잖아요. 산업 등. 다른 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취급해서 이제 허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이것도 산업에서 바로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얘네는 이제 외워야 돼 나중에 이제. 전기통신시설에는 방송통신발전시설에 나중에 이제 제가 자산전문에서 외울 건데 전하면 전기통신하면 거기 방송통신발전은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제.
물론 외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풀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푸는가가 이제 익숙해지고 여러분께 될 겁니다. 영업설에 숙박시설 있다고 있죠? 그리고 물건 판다. 그리고 여거지로 외워야 되는 것이 운동시설이 있는데 영업시설군에 있습니다. 교육복지시설군에 물론 이제 숙박시설, 운동시설은 제가 조정식인가 하는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걔가 야놀자 앱사이트 광고하거든요. 그거 이제 보면 기억할 거예요. 이제 숙박시설의 앱사이트인데 야놀자에서 야놀자 숙박이니까 숙박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노는 곳이니까 운동시설이다 해가지고 그냥 갖다 연결해서 막 붙여 이제 이렇게. 그래 다 외워. 이거 여기 표 있는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주 나오는 게 딱 정해 있는 게 아니고 막 다 돌아가면서 다 나와. 다 해야 돼. 그다음에 교육복지설에는 교육복지니까 교육연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복지니까 의료시설도 하나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 뭐 수련시설, 노유자 시설. 노유자는 이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복지와 관련돼요. 야영장 시설 하는 것들 복지와 관련, 교육 복지와 관련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고 주거업무시설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교정, 군사업무 그랬죠? 그래서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국방은 뭐 군사니까 그냥 군사로만 봐도 되겠고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되면서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그래서 보면은 뭐 자산 전문, 영교, 근, 주, 기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거든. 기타. 지금 또 그 밖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하러 그 밖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외울 게 아니고 동해서 외우면은 여기다 동물식물 외우면 한번 외울 게 0.01%라고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 할 거예요 나중에 교생주동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동하면 동물식물 관련 시설군 이렇게 돼요. 하나만 나왔으니까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건 근린생활시설에 이종 근생의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는 말 있죠. 그 말 있죠. 그럼 다중생활시설은 어디로 갔을까? 어딘가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에 있어요. 영업시설군에. 4번에 이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하는 말 있죠. 자, 그래서 이종 근생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제과점 이런 것들은 300 미만은 1종 근생이고 그보다 커지면 2종 근생이 돼요. 근데 면적은 이런 것도 기억 안 해도 돼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개사 사무소 같은 것들이 30 미만은 1종 근생이고 30 이상 500 미만은 2종 근생이고 500 이상은 업무시설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 다 기억 못 해야 돼요. 좀 다중생활시설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라는 거고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이제 꽤 자주 나오니까 볼게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인데요. 얘가 다중생활시설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런 데 자꾸 쓰이는데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얘는 숙박시설로 분류가 돼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건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돼요. 이종생. 그래서 준주거적에는 원래 얘가 안 되거든요. 숙박시설. 이종근생은 돼요. 그래서 뭐 준주거적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그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것이 500 이상은 조금 규제가 많고 500 미만은 규제가 좀 덜하다 이거예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큰 거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취지 알아요. 이거는 10,000번은 아니지만 제가 1000번을 해요. 들으면 돼요. 그냥 알게 돼요. 자, 이거 취지 알아야 돼. 이거 잘 듣고서 이 흐름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얘만 중요해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운다고 한 문제 못 맞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이거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500이 절대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가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는 거고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크거는 뭐요? 숙박시설. 작은 거는 이종근생.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큰 거 작은 거. 이거 외우면 소용없어요. 이거 안 나와요. 시험 절대 안 나와 이거. 절대 아니겠지만, 이제 300 해가지고 응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뭐 한 10년에, 한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안 나온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자, 근거 작은 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숫자 외우려 단란주점 150 미만은 이종근생이고 150 이상은 또 위락설이고 한데 그런 것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놓으면은 뭐 무슨 안 외운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어딘가에 정력을 쏟아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중생활설은 숙박시설일 수도 있고 이종근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중생활설 이렇게 안 써놔도 500 이상인 다중생활설은 여기 있어요 이미. 왜 있느냐면 아까 영업설에 숙박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500 이상 만약에 1000제곱미터인 다중생활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300인 다중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이종생에. 근데 얘는 특별하게 규제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주하잖아요. 좁은 방에. 똑같은 면적이어도 만약에 300제곱미터인 고시원하고 300제곱미터인 그냥 다중 아니고 일반 여관이라고 쳐요. 여관하고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여기 더 많이 살고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위험하니까 여기다 두고 규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거하고 달리. 일반 음식점은 밥 먹다가 불나면 바로 도망 나오면 되잖아요. 술 취한 사람 그냥 놔두고 오든지 말든지 알고 하고. 근데 여기는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지 않으면 숙박에 다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일 수도 있고 이종근생일 수도 있다. 네, 다시 이제 여기 일반 음식점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식당 같은 거 그죠? 얘를 여러분들이 식당 장사가 안 돼서 고시원하고 싶어요. 다중생활시설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중은 여기에 있거든. 크든 작든 간에. 허가 받아야 돼요. 다중을 일반으로 하겠다. 그럼 신고만 하면 되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다 아시라는 거지. 지금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법에 있는데 건축법에는요.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 기숙사 하는 게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건축법, 주택법에 가면요.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주택법은 많은 수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걸 규제하는 거지 청와대 같은 거 많이 건축 공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숙사는요. 여기에서는 형태상으로 공동주택인데 이거는 주택은 주거권하고 결부가 돼야 돼요. 주거권. 주거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얘는 못하니까 얘는 준주택 그래요. 기숙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중 주택법상 이제 주택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것은 하면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건축법은 주택이지만 얘도 주택법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를 뭐 30개 이상 건축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다만 얘는 준주택 그러거든요. 준주택. 고시원 주택이겠어요? 준주택이겠어요? 준주택. 주거생활권이 이게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열악하지만 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다중생활설은 뭐다? 준주택이 물어보거든요.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설은 준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설은 준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다중생활설은 준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준주택이요? 아니에요? 다중생활설은 주택이다, 준주택이다. 준주택. 지금 물어봤으면 이제 주택이 나오니까 물어봐. 주택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말 안 해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밥 해먹고 하는 거 생활할 수 있어요. 옹색하지만. 할 수 있어.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해요. 거기서 잠도 자고. 고시원 24시간 공부만 하는 시간, 그것도 아니에요. 1년 내내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밥도 먹고 잠도 자요. 근데 옹색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준주택. 이종근생인 다중은 준주택이다 아니다. 숙박인 다중은 준주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들은 사람은 짐작이 되는데 설명 안 듣고 칠판에 500제곱미터 쓰면 뭐 할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500 미만인 작은 거는 이종근생하고 500보다 큰 것은 위험성이 크니까 숙박으로 따로 분리했고 숙박시설이고 했다고 했어요. 다중에는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다중은 준주택이에요. 이거 두 개는 준주택이에요. 과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사과하고 배. 사과는 과일이죠. 배도 과일이죠. 다중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 두 개가 다중이에요. 얘는 준주택이에요. 이것도 준, 얘도 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숫자만 500 해가지고 외운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리고 자꾸 들어야 돼요. 왜 이거를 준주택으로 했는가? 주거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럼 이종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숙박시설의 규모, 그 생활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는 고시원이 크고 얘는 작을 것 뿐이지. 열악한 건 똑같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준주택.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 다 틀려, 사람들이. 다중은 준주택이 나는데, 500 잘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숫자는 나중에 외워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냥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이럴 수도 있고, 더 헷갈리게 이종근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종근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이거 말한 거죠. 숙박시설. 준주택 맞죠.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해놔요. 부정적인 표현을 막 수번, 세 번 더 할 수 있어. 이종근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써가지고 숫자 외우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숫자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숫자는 안 물어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 거의 안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숫자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외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 안에도 숨어있지만 다중생활시설 하나 들어가 있죠. 규모 큰 거. 그리고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도 영업시설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할 건데 그걸 공부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국토계획법에는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요. 내가 여기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결정하고 10년 됐는데 사업을 안 하면 매수 청구권 이거 사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를 거절당하거나 매수하기로 했는데 2년 동안 매수를 안 하면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1종근생, 2종근생 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도 사실은 이것만 되는 얘만 되는 건데 뭐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1종근생, 2종근생이 되는데 자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죠? 못 팔았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집에 가면 부인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노래 안 된다. 못 팔았는데 노래 부르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철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팔았으니까 뭐예요? 노래 안 된다. 노래 연습장 안 돼요. 여기다가. 안마시설소 안 돼요. 단란주점 안 돼요. 다중생활시설 안 돼요. 이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2종근생은 되는데 2종근생 중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0제곱미터인 다중생활시설 여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더 안 되죠. 숙박시설은 아예 안 되고 얘는 숙박이니까 얘는 되는데 이것 중에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500이든 1000이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다중생활시설은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걸 말해야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런 데서 무슨 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교재도 보면 좀 약간 엉터리식으로 쓴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막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매수청구에서 또 거기서 한번 나오겠고. 근데 여기서는 두 개 나누는 것은 이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이종근생 다중생활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여기 이 두 가지는 준주택이라는 거, 주택법에서 따로 다시 공부하겠죠. 이제 기본적인 바탕 있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 다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숙박에도 있지만 우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때는 다중은 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 영업시설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판다 할 때 다중은 이제 2종에서 온 다중을 말하는 거고 큰 다중은 숙박의 안에
어차피 여기 있고. 근데 여기 있든 간에 그냥 영업설구는 다중생활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4번도 그걸 알아야지 또 이종근 생긴 다중생활설 할 말이 4번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죠? 숙박에도 다중이 있어요. 영업설구 안 해. 지금 영업설구 안 해. 건축물의 용도 변경 1번 하위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상위군에 있는 것을 하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동그라미 3번 같은 시설군 안에 있다. 이럴 때는 변화가 적죠?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물 대장 관계관청에서 내가 이렇게 용도를 바꿨는데 건축물 대장 줄 딱 긋고 이걸로 바꿔라. 기재를 변경해달라 신청하면 돼요. 건축물 기재 변경인데 거기서도 1종, 2종 사이는 그것도 필요 없고 같은 용도 안에서는 필요 없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 있는 건 몰라도 돼요.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하는 것도 있다. 이 정도시고 128페이지 건폐율 용적이 있으니까 이건 봤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10분 쉬겠습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내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건축부에서 그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또 강화해서 더 짜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절 똑같은 말 써요.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기준을 적용하되 건축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축법에 따라 그것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강화, 완화는 지금 몰라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제, 국토계획법이 그냥 적용된다. 이 정도 이제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또 높이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